올겨울 도내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 반가운 눈이 내려 산불 걱정을 크게 덜었습니다.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강원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조례와 관련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조특보가 발령되며 잔뜩 메말라가던 영동 지역에는 새벽부터 최고 9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낮에도 눈이 내린 곳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비 소식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오전에도 이어집니다. 날이 밝으면서 눈발은 많이 약해졌지만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 도심은 오전 한때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전 4시를 기해 강릉과 동해, 삼척에 대설주의보를 내리고 건조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으로 바싹 메말라가던 동해안 지역의 산과 들이 물기를 잔뜩 머금으면서 산불 걱정을 크게 덜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은 46.5mm로 평년의 105.8mm에 비해 절반이 안 되는 상황. 동해안 지역 산하를 촉촉하게 적시는 눈과 비가 반가운 이유입니다. 유례없는 겨울 건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상황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삼척시청 주변에는 2.7cm의 눈이 내렸는데 이달 들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내린 눈과 비로 적은 양이지만 산불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때마침 적은 양이지만 때마침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 산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계와 하장리 등 영서 내륙과 가까운 지역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40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고기압권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겠지만 다음 주 비 소식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다음 주 19일 화요일에 강원도는 저녁에 다시 비나 눈이 다시 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겨울 건조 상황이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에 내린 눈으로 산불 걱정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4일 도보건복지여성국이 제출한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관련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오는 21일 관련 조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도 육아기본수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몇 가지 협의 과정에서 주문이 있었죠. 거기에서 출산 장려 수당에 대한 지표 보완해라. 거기에 대해 측정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출산 장려 수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날 사회문화위원회는 지원 대상 기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 또는 입양일에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로 바꿨습니다. 또 2년마다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평가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원 강원 동해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14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올해 도내 곳곳에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에서는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입니다. 현재 춘천에서는 약사 명동과 근화 소양동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춘천의 심장이었던 약사동은 그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20년 가까이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죽은 도시 약사동에 문화를 더하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텐데요. 장진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 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골목.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적였던 골목에는 냉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신도시로 주민들이 떠나면서 상권마저 붕괴돼 잿빛 도심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런 춘천 약사명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부터 재생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성당과 육림고개 등을 바탕으로 마을 곳곳에 문화를 입히는 게 약사명동 재생의 테마입니다. 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은 이곳 춘천시교육청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 1인 1예술교육과 곳곳에 빈집을 정비하고 마을 탐방로를 만들어 새로운 관광 루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춘천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육림고개의 청년 상인들과 연계해 청년몰 조성과 마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지금 노인 인구 대비가 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낮에 그렇게 크게 하실 수 있는 소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소일거리를 또 만들어 드리는 것도. 사업이 선정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도시 재생의 주춧돌인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 실제로 이 마을 주민 760여 명 중에 협의체에 가입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되는 60여 명이 전부입니다. 주민들이 335 모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주민들에게 재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좀 저희가 주민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좀 체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이 못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느 정도 좀 호응도가 많이 좀 저하되는 게 지금 제일 좀. 춘천시는 올해 안에 전체적인 테마와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1년까지 약사명동 재생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옛 심장인 약사명동에 문화를 더해 활기 넘치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강원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취재기자와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선화 기자, 앞서 본 춘천의 사례뿐 아니라 원주나 삼척에서도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죠. 네, 지난해 지역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원주시 학성동과 삼척시의 성내동, 정라동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두 한때는 활기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져나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곳인데요. 이 원주시 학성동은 1980년대만 해도 역전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원주시청이 이전하고 2012년에는 법원과 검찰청까지 이전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었는데요. 이 삼척시 성내동 역시 석탄 사업 사형화 정책 시행 이후 지역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빠져나가고 또 신시가지와 부도심이 만들어지면서 복합적인 쇠퇴를 겪었습니다.
이 삼척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지역 산업을 이끌었던 정라동도 지금은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며 침체에 빠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 세 지역이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예, 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세 지역이 어떻게 탈바꿈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 원주시 학성동 사업은 6.25 전쟁 이후 60년이 넘도록 남아있는 그 원주 지역 성매매 집결지죠. 이 희매촌을 폐쇄하는 게 중점적인데요. 이 11만 3,680제곱미터 이 부지에 사업비 322억 원을 들여서 이 4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역전 시장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여성 친화 공간이나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 부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희매촌은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삼척시 성내동은 삼척 읍성과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특징입니다. 이 읍성 도시를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로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또 방치된 노후주택을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라동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동해안 최대의 문화예술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로 폐공장을 활용한 아트 스페이스 등을 만들고 또 이사부 상징타워를 만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의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들이 떠나가는 현상이 부작용으로 지적이 좀 됐는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입니까?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등이 올라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이제 마을을 떠나는 현상이죠. 이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원주시 학성동은 특히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의 반발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원주시가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때 당시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원주시가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까지 성매매 여성의 생계비와 주거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대책에도 반발은 계속되고 있어서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주시는 이 지역 주민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 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원주시 도시주택국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내몰림 방지하기 위해서 LH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9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거나 이 주민들의 공감이 없는 강제 철거는 원래 있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기존 거주자, 즉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이 원주와 삼척시 등 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지자체마다 이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구나 협의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도내 구도심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네요. 김선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14일 올해 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달성을 통해 청렴 강원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는 올해 75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가 신속히 알려지지 못해 감사 효과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하고서 처분을 할 때 감사위원회에 또 한번 거치고 처분을 하고서 한 달간의 또 재심의 요청 기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고 나서 두세 달 후에 이게 결과를 공개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피해 상인들을 위한 임시점포가 마련됩니다. 14일 원주시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 중앙시장 가동 옥상에 임시점포를 설치하고 영업을 재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점포 위치에는 대형 몽골 천막 23개 설치와 바닥 공사가 14일부터 시작되며 안전망과 상하수도, 전기 등을 설치해 28일부터 피해 상인들이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6개 읍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달 경기도 안성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축제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군은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4일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질주한 운전자 A씨를 암행 순찰 차량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13일 밤 11시 27분쯤 동해 고속도로상에서 암행 순찰 차량에 적발됐으며 경찰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특히 운전자는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어서 이번 적발로 삼진아웃 대상자가 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15일 도저녁 대체로 흐리겠지만 기온은 다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아침, 지난날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얼어붙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눈과 비가 내려 어느 정도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 상태는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홍천 영하 4도, 원주와 태백 영하 2도, 강릉 1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춘천과 홍천 4도, 원주와 태백 3도, 강릉 9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15일 아침과 밤 사이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요. 주말이 지나고 다시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영동 지역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바람 또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남서풍의 영향으로 출근길 아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중부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경남 해안과 제주도엔 비 또는 눈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충청 북부 지역의 경우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서울과 충남 영하 3도, 전북 영하 1도, 부산, 경남, 제주 영상 6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인천 2도, 충남, 충북 5도, 경북 10도로 예상됩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16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5에서 3m 높이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